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어온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2.1%포인트가 오른 38.4%를 기록을 했고, 특히 수도권에서 6.8%포인트가 치솟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정례조사가 있습니다. 이 결과 부정평가는 5.5%포인트가 급락을 했고, 긍정평가는 2.1%가 포인트가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지역이 서울입니다. 여기가 6.8%포인트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매트릭스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7월 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긍정평가 38.4%, 부정평가 5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이른바 후쿠시마 괴담이 절정에 달했을 때고,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그런 장애 집회, 서명운동, 이것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3일, 4일 실시한 그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은 긍정평가는 2.1%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는 5.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긍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교, 안보, 이것이 첫손 꼽혔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공교육을 강화를 하고 사교육 경감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죠. 이른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전부 다 없애라,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교육 문화도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얘기를 해 본다면, 긍정평가 이후 첫 번째가 외교 안보, 두 번째가 노동과 노조, 세 번째가 경제 민생, 그리고 교육 문화, 이런 순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연령대별 평가를 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50대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 지난달에 32%였는데 이번에 41%, 정확하게는 8.4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50대 장년층들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대 18살에서 29살 이 청년들 20대 역시 22.8에서 27.5로 4.7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40대는 영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40대는 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40대는 22.9에서 18.3으로 오히려 4.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를 보면은 역시 50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50대는. 그리고 20대 역시 8%포인트 정도가 부정평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0대, 20대 이쪽은 긍정이 급등을 하고 부정도 급락을 하고, 이래서 20대, 50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평가의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는 내려가는 반면에 40대는 영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보겠습니다. 이제 총선거가 8개월 남짓 남아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하고 수도권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서울, 지난번에는 35.2였는데 이번에 42. 그래서 6.8%포인트가 치솟았습니다. 총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40%를 넘으면 총선거를 이기는 것이고 40%를 넘지 못하면 총선거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드디어 42%를 기록을 했다. 대구, 경북도 약 5%포인트 올랐고 광주하고 전라도에서도 약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5.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0. 그래서 오차 범위 내 4포인트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는 반면에 민주당은 4포인트가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자면 민주당의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는 것이 천천히 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뭐 굳은 자로 말할 것도 없고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코인게이트,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싱하이밍 중국 대사하고 빚어낸 여러 가지 논란과 잡음들, 그 다음에 도정환 의원을 비롯한 이 민주당 의원들 7명 티벳 방문해서 헛소리한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추미애, 이낙연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하고 그 지도부가 지금 거리로 뛰쳐나와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